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의 앞에서는 늘 칼같이 정돈된 수트를 입고 흐트러짐 없는 목소리로 수십 명의 직원을 진두지휘하는 위치였으니까요. 세상이 저를 부르는 이름은 완벽한 부센터장 혹은 냉철한 워킹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고요하고 은밀한 방 안에서 그의 뜨거운 손길이 제 차가운 등 뒤에 닿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온 그 견고한 성벽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허망했다는 것을요. 아, 선생님 거기 잠시만요. 조금만 천천히 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신음을 막으려 베개를 꽉 움켜쥐었지만 떨리는 숨결까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고 발끝에서부터 전해오는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맥까지 번져갔죠. 지난 5년 전 남편과 헤어지고 오로지 일과 아이만을 위해 스스로를 가둬두었던 그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제 몸이 이토록 뜨거운 갈증을 품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죽어있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 생생한 감각. 제가 왜 그토록 이 위험한 이끌림을 거부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그 은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그곳에도 잊고 있던 설렘과 따뜻한 행운이 깃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굳게 닫혀 있던 그 문 너머의 세계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겠어요? 제 이름은 이정원입니다. 올해로 48. 남들은 은퇴를 고민할 나이라지만 저는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통유리 빌딩 안에서 이정원 건축 설계 사무소의 소장으로 불리며 인생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손끝에서 시작된 도면이 거대한 건물이 되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분명 짜릿한 성취감을 줍니다. 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날카로운 눈빛으로 도면을 수정하고 수십 명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제 모습은 누가 봐도 당당한 커리어 우먼의 전형이었죠. 잡지 인터뷰나 강연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동기들은 저를 보며 성공의 아이콘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스포라이트가 꺼지고 나면 진짜 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밤 10시 모두가 퇴근한 고요한 사무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할 때면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기만이 저를 맞이하죠. 텅 빈 거실에 불을 켜기도 귀찮아. 어둠 속에 잠시 앉아 있다 보면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와인 한 잔이 제 유일한 위로가 된 지도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화려한 외출복을 벗어 던지고 거울 앞에 서면 거기엔 성공한 소장이 아닌 그저 메마른 나무처럼 말라가는 48배 외로운 여자가 서 있을 뿐입니다. 남편과는 5년 전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며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운 것도 특별한 불륜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꿈을 쫓느라 바빴고 어느 순간 돌아보니 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남보다 못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죠. 갈라선 직후엔 해방감에 젖어 마음껏 일을 했습니다. 아이도 일찌감치 유학을 떠났으니 거칠 게 없었죠. 하지만 자유는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누군가의 온기가 닿지 않는 제 몸과 마음은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마치 물기 없는 시멘트처럼 말이죠. 겉으론 단단해 보이지만 속으론 작은 충격에도 바스러질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괴롭힌 건 직업병처럼 찾아온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거대한 모니터 앞에 앉아
마우스를 움켜쥐고 도면을 그리다 보니 목과 어깨는 늘 돌덩이를 얹어놓은 듯 묵직했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에 뒤척이다 보면 새벽이 밝아오기 일쑤였죠. 비싼 안마 의자를 사보고 유명하다는 병원을 전전하며 물리치료를 받아봤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통증은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저는 그 고통을 견디는 법에만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통증이라도 있어야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메마르니 감각이라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후배 민주가 제 얼굴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하더군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흑빛이야. 어깨는 왜 이렇게 솟아있어? 이러다 정말 쓰러지겠어. 민주는 제 손을 끌고 근처 프라이빗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건네주더군요. 언니, 여기 꼭 가봐. 나만 알고 싶은 곳인데 언니 꼴이 너무 말이 아니라서 알려주는 거야. 여기 강 팀장님이라고 있는데 이분 손길은 사람이 아니야.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라 사람 체형을 아예 새로 빚어내는 수준이라니까. 뼛속까지 도끼를 다 빼내줄 거야. 예약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며 자기 덕분에 운 좋게 빈자리가 하나 났다며 호들갑을 떠는 민주를 보며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사지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대단하겠니?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날 밤 유난히 심해진 허리 통증에 저는 홀린 듯 민주가 준 번호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치명적인 만남의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단 몇 시간이라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강남의 외딴 골목에 위치한 간판조차 없는 그곳을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예약 당일 저는 내비게이션에 찍힌 주소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대로변에서 살짝 벗어난 고급 주택들이 밀집한 조용한 골목길. 그곳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는 흔한 간판 하나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만 조용히 찾아드는 철저히 베일에 쌓인 프라이빗 센터. 왠지 모를 긴장감에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묵직한 검은색 철문을 밀고 들어가자 도심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완벽한 고요가 저를 감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를 맞이한 건 코끝을 부드럽게 간지럽히는 은은한 편백나무 향이었습니다. 차가운 도심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습기를 머금은 숲의 냄새. 조명은 눈이 편안할 정도로만 낮춰져 있었고 바닥에 깔린 부드러운 카펫은 제 구두 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던 그때 안쪽에서 나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호님 맞으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마치 가벼운 전기 충격을 받은 듯 제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전화로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낮고 묵직한 중저음의 목소리. 그 음성은 단순히 고막을 울리는 게 아니라 제 가슴 한복판을 묵직하게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30 중반쯤 되었을까요? 짙은 감색의 반소매 티셔츠 위로 드러난 딱 벌어진 어깨와 군더더기 없이 탄탄한 체격은 그가 이 일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단번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멈추게 한 건 그의 몸보다도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차분한 그 눈동자. 제가 도면을 볼 때 그러하듯 그는 제 몸의 구조와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스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아, 네, 민주 소개로 왔어요. 오늘 가능하다고 해서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1인용 가죽 소파에 앉자 그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더군요. 긴장하지 마세요, 소장님.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처음엔 다 그러시니까요. 그의 손이 찻잔을 내려놓을 때 살짝 스친 온기조차 유난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차트를 펼치고는 제 자세를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수많은 남자를 만나봤고 협상 테이블에서 거친 건설 현장 소장들을 상대해온 저였지만 이토록 묘한 압박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턱을 괴고 제 어깨 라인과 목에 각도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비스듬한 골반의 위치를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죠. 그 정적의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그 앞에서 제가 입고 있는 비싼 수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제 몸이 설계도처럼 낱낱이 파헤쳐지는 기분이 들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왠지 벌거벗겨진 기분이네요.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에 그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공기를 타고 흘러와 제 살결에 닿는 것 같았습니다. 직업병이죠. 저는 사람을 볼 때 뼈와 근육의 흐름을 먼저 보거든요. 소장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왼쪽 어깨가 이미 한참 무너져 내려 있고 척추 기립근 쪽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몸 안에 도끼와 열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분출되지 못한 에너지가 몸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진단은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의 외로움과 갈증까지 꿰뚫어 본 듯한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프실 수도 있지만 그 끝엔 분명히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이 있을 겁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관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제부터는 저한테 모든 걸 맡기시면 됩니다. 어둡고 은밀한 관리실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제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낯선 남자의 손길에 제 몸을 온전히 맡겨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그가 건네준 얇은 가운으로 갈아입으며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심호흡을 크게 내뱉으며 베드 위에 천천히 몸을 뉘었습니다. 차가운 시트의 감촉이 피부에 닿는 순간 멀리서 그의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강 팀장이 안내해준 탈의실 안에는 정갈하게 접힌 얇은 면, 소재의 운동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평소 입던 딱딱한 수트를 벗어 던지자 마치 사회적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몸은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누구에게도 온전히 보여주지 않았던 오로지 고통과 피로만을 견뎌온 가련한 몸이었죠. 얇은 옷감 위로 드러나는 몸의 곡선이 못내 부끄러워 가운을 여미고는 다시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관리실 안, 매트 위의 눕자 조명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창밖의 실제 빗소리와 뒤섞인 잔잔하고 몽환적인 음악이 흘러나왔죠. 눈을 감으니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로지 제 심장 박동 소리와 은은하게 퍼지는 아로마 향만이 감각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들려오던 묵직한 발소리가 제 머리맡에서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의 존재감이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스트레칭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제 팔다리를 부드럽게 당기고 비틀며 굳어있던 관절 마디마디를 조심스럽게 열어주었죠. 구 소장님, 숨을 내뱉으세요. 몸이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들이마셨던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그의 크고 단단한 손이
제 발목을 강하게 잡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이 제 무릎을 지나 허벅지 안쪽에 예민한 살결을 타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호흡은 일순간 멈췄습니다. 얇은 면바지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전해지는 그의 손바닥 열기는 마치 뜨거운 인장처럼 제 피부에 각인되었습니다. 그가 지나는 자리마다 잠들어 있던 세포들이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아, 선생님 거기 너무 깊은 거 아닌가요? 이건 좀 당황한 제가 신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거운 열기를 더 깊숙이 밀어넣으며 제 골반의 경계선을 향해 다가왔죠. 제 물음에 그는 대답 대신 짧고 낮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 진동이 공기를 타고 제 귀 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 여기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어깨를 풀어도 소용없습니다. 모든 통증의 근원은 이 안쪽의 순환이 멈춘 데서 시작되니까요. 힘 빼세요. 무서워하지 말고 저한테 다 맡기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인 듯 위로인 듯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제 몸은 거부하려 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전신으로 퍼지는 짜릿한 전율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척추를 타고 뇌까지 전달되는 그 강렬한 감각은 제가 평생 겪어본 어떤 쾌락보다도 원초적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하고 강렬해졌습니다. 제가 고통인지 환희인지 알 수 없는 짧은 숨을 몰아쉴 때 그는 제 등 뒤로 밀착해 들어왔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제 등에 닿고 한 팔이 제 허리를 휘감아 상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다른 한 팔을 뒤로 크게 젖히는 순간 그의 거친 숨결이 제 귓가를 뜨겁게 간지럽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체온. 그것도 이토록 뜨겁고 강한 남자의 온기는 제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치료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위험했고 마사지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탐닉적이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제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묵직한 심장박동이 제 것과 하나가 되어 요동쳤고 방 안을 가득 채운 아로마 향은 어느새 그의 채취와 뒤섞여 제 이성을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선생님, 저 이상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겨우 내뱉은 말은 신음보다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어깨를 더 강하게 압박하며 제 몸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고통의 핵을 향해 그의 모든 감각을 집중시켰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견뎌온 건 육체적인 통증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닿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토록 거칠게 흔들리고 싶었던 제 안에 굶주린 짐승이 드디어 깨어났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지나는 자리마다 얼음 같았던 제 몸이 녹아내려 용암처럼 끓어올랐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건 제 어깨의 근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48년 동안 쌓아온 도덕과 체면, 그리고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라는 견고한 설계도가 한순간에 바스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감각의 바다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감각마저 어둠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 같은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저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제 피부 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의 거칠고 뜨거운 손길뿐이었죠. 처음엔 단단하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압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몸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은밀한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잠시만요. 선생님 아니 사장님 제 입술 사이로 터져나온 목소리는 이미 제가 알던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물기에 젖어 가늘게 떨리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비명이자 탄식이었죠. 제가 설계해온 인생의 모든 완벽한 도면들이 한순간에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제 반응을 즐기기라도 하듯, 아니면 제 몸속의 도끼를 끝까지 뽑아내려는 듯, 더욱 강렬하고 깊숙하게 움직일 때마다 저는 베개를 움켜쥔 손에 하얗게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힘을 주어야 했습니다. 수치심과 환희가 뒤섞인 묘한 액체가 제 전신을 적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마치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그 불꽃은 제 말라있던 신경줄기를 타고 번져나가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제 몸을 덮쳐 저 멀리 심해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죠.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굳게 닫혀 있던 제 안의 댐이 일순간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정숙한 여자, 유능한 소장, 엄격한 엄마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방어벽이 거대한 감각의 홍수 앞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저항할 의지조차 잃어버린 채 그가 이끄는 거친 물결에 몸을 맡긴 한 조각 조각배가 되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제 몸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마에스트로 같았습니다. 제가 어디를 누르면 비명을 지르는지, 어디를 건드리면 온몸을 떨며 무너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죠.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고 그의 뜨거운 땀방울이 제 등 위로 떨어질 때마다 저는 기절 직전의 몽롱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고 머릿속은 오로지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원초적인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았던 제 몸은 어느새 용암처럼 뜨겁게 달아올라 제 자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5년의 고독을 보상받는 의식이었고 48년 평생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진짜 나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강렬한 움직임이 제 영혼의 가장 밑바닥까지 뒤흔들어 놓았을 때 저는 마침내 참아왔던 신음을 크게 내뱉으며 온몸의 힘을 놓아버렸습니다. 전신을 훑고 지나가는 짜릿한 전율은 뼛속까지 파고들어 제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마치 우주 한복판에 홀로 던져진 듯한 아득함 속에서 저는 그저 그의 묵직한 체온을 느끼며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아로마 향과 그의 채취, 그리고 빗소리가 뒤섞여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향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관리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눅눅한 열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제 몸은 이토록 가벼운데 가슴속은 알 수 없는 감정들로 꽉 차올라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그의 따뜻한 손이 제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제야 몸 안의 도끼가 다 빠져나갔네요. 그 나직한 목소리에 저는 다시 한번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사지의 끝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는 오로지 무거운 정적과 눅눅한 공기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엎드린 채 매트 위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은 마치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린 촛농처럼 힘을 잃었지만 신기하게도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투명했습니다. 48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책임감과 소장이라는 직함,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의 손길을 타고 모두 빠져나간 기분이었죠. 저는 비로소 텅 빈, 그러나 아주 깨끗한 도화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나직한 발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수건을 정리하며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더니 제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물잔을 받아드는 제 손끝이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을 그는 가만히 지켜보았죠.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덧붙였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훨씬 더 솔직하시네요. 그동안 어떻게 참으셨나 싶을 정도로요. 그의 그 한마디는 제 심장 정중앙을 꿰뚫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체면, 뒤에 숨겨두었던 제 안의 외로움과 갈망을 그는 이미 다 읽어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대답 대신 그저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비로소 저를 현실로 데려다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했던 제 설계 사무소의 도면들은 이제 생동감 넘치는 색채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에 2번 퇴근길에 복잡한 도심을 뚫고 그 골목길로 향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단순히 체형 교정을 받으러 다니는 줄 알지만 그곳은 제게 단순한 관리실,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곳은 제가 유능한 이 소장이 아닌 오로지 사랑받고 싶어하는 한 명의 여자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성소순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고객과 관리사의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문법으로 서로의 비어있는 틈새를 가장 뜨겁고도 정성스럽게 채워주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덧 그와 만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년 전 그 첫 만남에서 느꼈던 파격적이고 치명적인 전율은 이제 깊은 신뢰와 안온한 온기로 변해 제 삶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조금은 위험하고 또 누군가는 손가락질할 수도 있는 시작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고독을 씹던 48배 여자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없습니다. 대신 거울 속에는 생기 넘치는 눈빛으로 내일을 기대하는 한 여자가 서 있을 뿐입니다. 제 피부는 다시 윤기를 되찾았고 굳어있던 제 미소는 그를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며 그 시작이 조금 파격적이면 또 어떻습니까?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내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줄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기적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중요한 건 지금 제 심장이 어느 때보다 힘차게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게 해준 그 사람 덕분에 저의 48분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오랫동안 닫아둔 문이 있지는 않나요? 그 문을 열 용기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뜨거운 봄날은 다시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설렘의 불씨가 되었길, 혹은 잊고 있던 본연의 아름다움을 찾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를 소중히 읽으며 다음번에 더 깊고 진한 향기가 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그 자리에 언제나 심장이 뛰는 사랑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